2025 중국 선전 U20 아시안컵 8강전 한국 대 우즈베키스탄의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8강전 4경기에서 한국이 마지막 경기입니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승리로 4강에 먼저 올라가게 되었고, 호주와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호주가 이라크를 3대2로 승리하면서 4강에 올랐고, 일본이 이란과의 경기에서 120분 혈투 끝에 승부차기에서 손쉽게 이기면서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이란에게 매우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선 사우디, 호주, 일본 부럽습니다. 이 세 팀은 4강뿐만이 아니라 9월에 칠레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 출전권을 따내게 됐으니까요. 한국만 올라가게 되면 더 흥미진진한 4강전이 됩니다. 한국이 상대하는 우즈베키스탄은 2년 전에 한국을 결승에서 만나서 양팀 연장 승부까지 0대0 무승부가 되었고, 승부차기에서 패배하면서 한국은 준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만났던 선수들을 또다시 만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몇 년 전부터 축구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어린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맨시티가 겨울 이적 시장 때 수비수를 영입했는데 그 선수가 우즈베키스탄의 후사노프란 선수입니다. 맨시티가 영입한 선수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유럽으로 진출한 선수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즈베키스탄은 C조에서 상대적 약팀들을 상대로 승리했고, 마지막 이란과의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8강전을 대비하고 이란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란이나 우즈벡 입장에서도 한국을 만나든 일본을 만나든 어차피 어려운 경기인 것은 똑같았기 때문에 체력을 비축하는 걸 택했던 것입니다. 우즈벡이 한국, 일본 중 어느 팀을 원했을까요? 한국은 가장 먼저 시리아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고, 태국과의 경기에서 4대1로 대승, 그리고 일본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로 조 1위로 8강에 올랐는데, 이 스코어를 전한 이유가 한국이 3경기 모두 실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득점을 많이 했고 이번 대회에서 강호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실점을 하게 되면 어려운 경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우즈벡과의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은 홍성민 골키퍼, 김서진, 신민아, 조현우, 이건희, 이창우, 손승민, 백민규, 김태원, 윤도영, 김결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한국은 4경기 연속 붉은색 유니폼을 착용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1분 만에 주심이 우즈베키스탄의 페널티킥이라고 선언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박스 안에서 골키퍼가 더 우선이고, 홍성민 골키퍼와 우즈베키스탄 선수의 충돌은 누가 봐도 그렇게 심한 충돌도 아니었는데 주심이 페널티킥을 불어버린 겁니다. 그럼 거기서 골키퍼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홍성민 골키퍼도 매우 억울해하면서 어찌할 줄 모른 채 VAR을 돌리고 싶어한 듯 했습니다. 홍성민은 멘탈이 나갈 수도 있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 페널티킥에만 집중했는데 홍성민이 해냈습니다. 오른쪽 구석으로 완벽하게 찬 볼을 홍성민 골키퍼가 수를 읽고 막아내버렸습니다. 와, 살았습니다. 한국은 다시 평정심을 찾았고 경기를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심의 찝찝한 판정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주심의 성향을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심은 관대한 성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요주의 인물 중 한 명. 한국은 전반 8분에 득점 찬스가 생겼습니다. 백민규가 수비수 2명이 있었지만 강한 왼발 슈팅을 쐈고 우즈베키스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전반 13분에도 한국은 코너킥을 통해서 또 한 번 득점 찬스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국만 공격했던 건 아닙니다. 공방이 진짜 치열했습니다. 한국이 찬스가 오면 그 다음은 우즈벡도 찬스가 생겼습니다. 오른쪽 공간이 뚫리면서 페널티킥만큼이나 실점 위기였는데 홍성민 골키퍼가 또 슈퍼 세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중계진마저도 성민아! 라고 외치더라고요. 위기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이런 한국이 선제 실점을 하고 맙니다. 전반 17분 코너킥 상황에서 달려 들어오는 7번 선수를 막지 못하고 헤딩골을 허용한 것입니다. 한국이 밀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후부터 우즈벡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매우 중요했는데 양팀은 계속 공방이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어차피 이 경기는 진짜 목표가 우승이 아닙니다. 요 경기를 이겨야 목표 달성이 되는 거니까요. U20 월드컵 티켓 말입니다. 그래서 양팀 모두 사력을 다했습니다. 한국은 크로스를 통해서 득점 기회들이 계속 생겼고 우즈벡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지만 코너킥을 계속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우즈벡처럼 코너킥을 통해서
동점을 만들게 됩니다. 크로스가 조금 짧은 줄 알았는데 우즈벡 수비수가 막지 못하면서 골대 앞으로 흘러갔고 센터백 신민아가 바로 주워먹기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다시 원점이 되었습니다. 일본 이란 경기보다는 훨씬 재밌었습니다. 이대로 역전만 하면 되는 건데 한국은 34분에 또 한 번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한국이 골문을 위협하고 있을 때 우즈벡 선수의 팔에 볼이 완전 굴절이 되었는데 그걸 핸드볼 선언을 안 하는 겁니다. 방송 카메라조차 2번이나 그 장면을 다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우즈벡 선수가 골키퍼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은 경기 막판에 위협적인 중거리 슛까지 막아냈고 전반은 1대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점유율도 박빙이었고 한국이 살짝 우위였습니다. 슈팅도 8대6으로 비슷하고 코너킥이 한국이 더 많았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양 팀은 서로 변화를 주지 않았고 후반 11분 한국의 역전골이 터집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윤도영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전반전 동점골을 넣었던 신민아가 완벽하게 날아오르면서 헤딩골을 장렬시킨 겁니다. K리그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윤도영은 대전 시티즌 막내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 신민아는 강원FC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였습니다. 윤도영은 올 시즌을 끝으로 프리미어리그의 브라이튼으로 이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도 4년이라면서 디 애슬레틱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경기 윤도영의 활약을 더 지켜보게 되기도 했죠. 윤도영은 수비를 지원하면서 여유로운 드리블 능력과 패스로 퀄리티가 다른 선수임을 보여줬습니다. 왼발킥 전문이었고 이전에는 크로스가 좀 길면서 애를 먹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이대로 2대1로 끝나도 되지만 한국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바로 5분 뒤에 하프라인에서 키패스가 들어왔고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태원이 라인까지 제대로 읽고 뚫어버리면서 골키퍼와 1대 상황이 됐고 여유로운 칩샷으로 골키퍼를 넘겨버리면서 사실상 4강 진출을 확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태원은 이번 대회 유력한 득점왕 후보이기도 합니다. 아직 경기는 30분 정도 남았고 2경기도 남았는데 벌써 4골을 넣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인 만큼 흥분하면 안 되죠. 우즈베키스탄의 선수들이 다혈질로 변하면서 과격하고 신경질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한국은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약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반에도 보여줬던 엄청난 중거리 슛이 나왔는데 홍성민 골키퍼가 또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우즈벡이 라인을 올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수록 역습으로 당할 확률도 꽤 높아지겠죠. 한국은 선수들을 교체해 주었고 우즈베키스탄이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틈만 생기면 한국도 추가 득점이 나올 것 같은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89분에 윤도영을 쉬게 해주었고 이제 버티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추격골이 나오면서 펠레스코우가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실점해서 진짜 연장 가면 진짜 답 없습니다.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지만 양팀 추가 득점 없이 한국이 3대2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중원 지역에서 계속 커트가 되면서 공격을 허용했는데 진짜 주심이 휘슬을 불려고 하기 직전에 실점을 당하면서 연장전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 진짜 한국 다리 힘 풀리는 거 아닌가요? 김태원이 교체가 안 된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참 허탈한데 연장전도 양팀 득점은 없이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승부차기를 일본처럼 한국도 겪어야 했습니다. 진짜 누가 대신 좀 봐주세요. 진짜 김태훈부터 시작된 한국은 실축들이 연발됐지만 최종 한국의 승리로 4강 진출 월드컵 티켓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사우디 나와라 밟아줄게.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